하나 얇은 책 생긴 거는 대표예제 33문제를 추려놨어요. 대표예제 33문제를 추려놔서 보시면 우측 페이지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설명 적으실 수 있게 놨고, 왼쪽에는 그런 유형들 나왔을 때 본인만의 스킬, 본인만의 팁들을 다 정리하실 수 있게 왼쪽에 공란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초 강의 때 이 한 권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좀 해봐 주셔야 할 테고, 이거에 따른 워크북, 연습책이 스프링 제본으로 배부가 됐을 건데, 스프링 제본 해봐드린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매 수업 때마다 단권화용 프린트를 추가로 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본인한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사이에 껴서 넣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한 책인데, 근데 본드 제본을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더 넉넉하게 스프링 제본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페이지가 추가되더라도 크게 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워크북 나눠드렸으니까요. 이 책 통해서 대표예제 연습하시고 워크북 통해서 좀 더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수업 때 다룰 수 있는 문제보다는 개수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최대한 상황 판단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문제 위주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공란들 저랑 같이 채워가실 건데요. 채워가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단순 내용 설명만 드리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풀 때 제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을 설명드려요. 그리고 스킬은 본인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쓰시다 보면 약간 불편함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기간 중에는 1층 상담실에 거의 상주할 겁니다. 1층 상담실에 거의 상주할 거니까요. 아무 때나 오셔서 상담 및 질문 하실 수 있게 아래 대기하고 있을 건데, 혹시나 지금 인원이 대충 보기 좀 많아 보이는데 몰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 종이를 좀 둘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 시간대쯤에 갈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시면, 너무 몰려있는 시간은 좀 다시 조정을 좀 해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예비 순환이 저녁 때 있나요? 저녁 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오후나 이때 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담 질문 최대한 받아드릴 테니까요. 1층 상담실에서. 이게 뭐 이메일이나 다른 걸로 질문한 것보다는 면대면 질문이 더 편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드린 것 같고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서랑 워크북을 할게요. 기본서 첫 페이지에 합격을 한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팁에 적으실 만한 내용일 것 같긴 하고요. 보시면 피셋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피셋 시험, 피셋에 대한 이미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피셋 시험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올해 합격했다고 해서 그게 내년에 합격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불확실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적당히 준비하셔서는 올해 시험장에서 느끼셨던 당황감을 다시 또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합격생 2분 모시고 특강을 했었고, 그 특강 때 오신 분들도 지금 꽤 보이는데, 그 2분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날 오셔서 바로 특강하셨던 건데, 2분 다 특강하시면서 공통으로 하셨던 말씀이 버리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입법고시랑 행정고시 작년에 둘 다 양과 합격하신 분의 경우도 버리지 말고 문제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의 경우도 원래 행정학 안 하시다가 마지막 때 보완하고 나서 입시행시 양과 합격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셨던 그 재경직 작년에 연수원 1등 졸업하신 지금 국회청 하신 그분의 경우도 문제 버리지 말고, 그분이 16년도에 올해랑 비슷하게 퀴즈 기타 유형이 좀 많았던 16년도에 87.5점인가 어쨌든 그 전에보다 20점 점수가 오르셨거든요. 그분의 경우도 문제 최대한 안 버리고 다 준비했더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내가 못 풀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오래 걸리니까 넘기는 거지. 못 풀어서 넘기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실력 발휘가 안 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 뭐 이번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정리해 드릴 거긴 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 주셔야 돼요. 상한 판단이 세 번째, 뭐 헌법까지 치면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험을 보시는 걸 텐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문제의 다양성도 좀 높다 보니까 전략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말리기 가장 쉬운 과목이 상한 판단이긴 하거든요. 해서 지금부터 전략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될 텐데 전략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서와 문제 푸시는 개수를 관리를 해 주셔야 하실 겁니다. 제가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5년 동안 수험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년차, 7년차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험생 출신으로 거의 강사 처음 이렇게 초창기에 강의했던 사람이라 어쨌든 상한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순서에 대한 강조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던 거라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푸시죠. 뒤에 11번 때나 31번 때 뒤에 몰아푸시잖아요. 이것도 6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고 개수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초시 또는 재시이신 분들이 아니죠. 초시 아래 시험 안 보시거나 초시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기출문제 낭비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푸실 때부터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내년 시험장에 잘 대비가 되실 텐데 문제 푸시는 순서는요. 1번부터 8번까지가 텍스트 법조문 위주로 나오는 위치이긴 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10번, 11번부터 시작이었는데 최근에는 9번 문제부터 좀 앞당겨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유형 개수가 2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그 위치가 조금 당겨져서 한 9번, 10번부터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다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하시고 중간에 건너뛴 다음에 19번, 20번 푸시고요. 그 뒤로 이어서 21번부터 28번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 40번 요거 먼저 풀어주세요. 이거 제가 지금 계속 강사 데뷔하면서부터 강조드려서 지금 더 많이 익숙해진 스킬이긴 할 텐데 근데 아마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순서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그 이후에 풀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왜냐면 상하 판단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유형 문제를 건드리시다 보면 흔히 하는 실수가 한 문제를 되게 오래 풀어버리세요. 시험장에서 7, 8분까지 푸시는 분도 봤고 더 심지어는 13분까지 쓰시는 한 문제 푸신 분까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집중해서 풀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어려운 문제 뒤에 몰아서 푸시는 게 좋을 테고 또 하나 앞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11번 못 풀어서 넘겼는데 12번 또 모르겠어. 계속 넘기면 멘탈 나가요. 멘탈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모아서 풀어주시면 될 거고 이런 순서대로 그러면 앞에 문제 몇 문제예요 이거? 그쵸 20문제고 나머지 20문제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20과 20을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될 텐데 이 위치에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텍스트와 법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텍스트와 법조문의 경우에 지금부터 문제 푸실 때요. 지금도 보니까 스톱워치 많이 갖고 오셨던데 스톱워치로 한 문제당 시간 체크해 주세요. 맨 처음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시간 체크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2분 안쪽에 들어오는 문제는 푸실 만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3분 안쪽에 들어오는 문제는 미뤘다 푸실 만한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 법조문 유형인데 3분을 초과하면 시험장에서 안 푸실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뭐 그동안 뭐 계속 저는 소수 강의 위주로 했던 사람이라 학생분들 데이터도 다 있고요. 어떤 문제가 오래 걸리실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각자 케이스는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 케이스에 맞는 넘길 문제, 풀 문제 선별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한 문제당 시간 체크 꼭 해주시고요. 문제 풀 때마다 2분 안쪽인지 이 사이인지 넘어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유형의 경우는요. 3분 안쪽에 들어오는 문제는 푸실 문제 4분 요 사이면 미뤘다 푸실 문제 일단 4분이 넘어가면 넘기실 문제인 건데 일단 지금 다 버리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준비한 다음에 연말에 이제 모강 앞두고 혹은 모강까지 포함해서 그때도 여전히 이 영역에 있으면 그때 넘길 문제로 하긴 할 텐데 이쪽 너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푸실 수 있게 스킬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20문제는요. 대체로 문제가 2분 안에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2분 안쪽에 풀려야 되는 문제라 20문제를 풀고 나시면 뭐 잘 시간 관리가 됐다고 하면 40분일 테고요. 밀리고 밀리더라도 45분까지는 끊어주세요. 20문제 체크하실 때 40분에서 45분 사이는 돌파를 해주셔야 뒤에 어려운 기타 유형 문제 푸실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45분에 풀었으면 45분일 거고요. 이쪽이 최대가 이쪽이 최소와 연결되니까요. 최대일 때 최소면 이렇게 되고 45분에서 50분 정도 남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부터 이 기타 유형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3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그런 유형의 문제만 최대한 풀어주시면 될 거라. 어쨌든 이 정도의 15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3분이니까요. 15문제. 그리고 여기 20문제 중에서도요. 어떤 문제 어려워하신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20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또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문제 정도는 뺄 겁니다.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8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다 푼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2문제 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그래서 2문제 정도 빼시고 5, 6문제 빼셔서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마다 32문제에서 33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항상 푸셔야 돼요.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보시든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는 풀어주셔야 32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80점이 나오죠. 80점짜리 시험을 보신 셈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조금 더 정답률 떨어지고 찍은 문제 맞으면 이래야 이제 8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마다 개수가 이 사이에 들어오는지는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고 이러려면 분명히 중요한 게 선구안이죠. 선구안. 흔히 말하는 선구안. 어떤 문제 푸실지 그거는 뭐 상담 질문 통해서 최대한 커버해 드릴 텐데 요 작업 해주시면 그 정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략이 있고요. 전략은 개인차마다 달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뵀는데 기타 유형을 먼저 푸시는 분도 계세요. 뒤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집중이 안 된대 뒤에. 그래서 아예 그분들은 기타 유형부터 먼저 건드리시거든요. 대신 시간은 45분 넘지 않게 딱 45분까지만 이런 식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소수 수업 위주로 했던 사람이라 어떤 전략들을 쓰시는지 대체로 좀 많이 파악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차마다 좀씩 다 다르니까요. 이 말씀을 해드릴 이유는 아래 1층에 상주하고 있을 테니 오셔서 그에 대한 피드백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나는 안정적인 80점대를 마크하고 싶다. 나는 어떤 점수, 어떤 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을 맞고 싶다면 그럼 그때는 정확히 35문제 이상을 풀어주셔야 정답률 80-90% 정도의 찍은 문제 대충 맞아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80점대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35문제 이상을 푸신다 하더라도 2분짜리 문제와 3분짜리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연습하실 때 뭐냐면 누구도 안 알려주니까 그냥 학생분들이 90분짜리 시험을 치세요. 그리고 90분 동안 계속 전속력 달리기를 하시죠. 전속력 달리시면서 난 이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90분 동안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한번 천천히 읽으면 될 만한 아티클을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읽다가 시간이 가요. 이러다 정보 놓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0분 전체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90분의 전체 운영이 아니라 2분과 3분짜리 문제로 구성된 90분을 연습하셔야 더 정확한 연습이 되시거든요. 생각보다 2분 또는 3분의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대로 하시면 2분 또는 3분이면 어지간한 문제 다 풀려요. 그 풀 수 있는 스킬들 수업 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2분 또는 3분의 결합으로 90분을 완성해 주시되 그러면 35문제를 푼다고 칠게요.
이상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35문제를 풀었어요. 2분짜리 몇 문제와 3분짜리 몇 문제로 구성될까요? 2분짜리 몇 문제? 이거 지금 방정식 쓰여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방정식으로 사고하시는 거 안 됩니다. 더 빠른 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상한판정 기출문제 2번 쓰였어요. 이번에 수업 중간에 나올 거라 다시 알려드릴 텐데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봐 드릴게요. 6명이 식당에 가서 메뉴를 시킬 건데 그냥 적당히 배고프면 메뉴 하나? 많이 배고프면 메뉴 2개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총 나왔더니 주문했더니 메뉴가 10개가 나왔어. 6명이 갔는데 메뉴 10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메뉴 2개 주문한 사람 몇 명이에요? 이거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4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당만 하나씩 시켰으면 6개일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2개까지 시킬 수 있거든요. 6개면 몇 개 차이니까? 4개 차이니까 4명이 하나씩 더 시켰어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1, 2보다는 2, 3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2분짜리 문제 몇 문제? 전부 다 2분짜리였으면 소요시간 몇 분? 그죠? 70분이죠. 근데 90분짜리 시험이잖아요. 몇 분이 남죠? 그러면 3분짜리 문제 몇 문제? 이렇게 바로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판정이 어려운 이유가 중간중간 소소한 스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때 덜컥거리는 사람과 이거를 보자마자 그러면 20문제고 나머지 15문제네? 라고 바로 볼 수 있는 사람과는 여기부터 몇 초씩 차이가 나요. 이게 누적해서 문제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 최대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문제 이상을 푸실 분들은요. 2분짜리 15문제와 3분짜리 20문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35문제 이상 꾸준히 푸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안정적인 8점대가 나오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연습해 볼까요? 이런 식의 소소한 스킬 잘 모르시면 피셋이 시험이 40문제가 90분이잖아요. 뭐 이미 계산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40문제를 90분에 풀면 소요시간 어떻게 계산하세요? 한 문제당 소요시간? (40문제) 90분일 때 어떻게 푸시냐면 몇 배니까 그리고 몇 남았으니까 40분에 10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뭐 전부 다 초로 바꿔서 나누시거나 다른 식의 작업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정수배 하시고요. 2분이네요. 그런데 40문제 남았고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으니까 2와 4분의 1. 대신 조심하시는 게 이게 시간이다 보니까 60진법이죠. 60집번에 4분의 1이 2분 15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팁들 다 있으니까 다 알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소화되는 만큼 가져가시면 점수의 변화는 있으실 겁니다.